안녕하십니까.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고2 독서 미래엔 1단원, 두 번째 소단원, 첫 번째 지문인 사랑의 편지의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입이 드러난 구절이나 단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이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짹짹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슬프면 새가 울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의 즐거운 감정, 슬픈 감정이 새에게 이입되어서 노래한다, 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세 번째는 주제 통합적 읽기로서 다른 글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편지 지문 살펴보기 전에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한 지문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 책과 글의 상호 텍스트성. 책이나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한다. 때로는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다른 책이나 글을 언급하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기도 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나 글은 다른 또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책의 내용이나 글이 다른 책이나 글에 인용되거나 예시처럼 직접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공통되거나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나 글이 또 다른 책이나 글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하면 우리는 더욱 깊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 통합적 읽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며 읽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제를 두고서 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또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재구성하며 읽는 활동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글쓴이의 시각이나 전공이나 글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을 갖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 또 통합적으로 읽으면 독자는 그 화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 통합적 읽기가 왜 필요할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많은 독자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고 좀 더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독서를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 통합적으로 글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 인간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제 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독자는 먼저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읽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 이게 바로 목적이 되겠죠.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질문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글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을 찾을 때는 도서관의 도서 목록이나 서평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을 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글을 읽다가 더 읽고 싶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분야의 글을 모은 다음에는 글의 분야나 글쓴이의 관점, 형식이 다른 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글에서 내세운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재구성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보를 가려내어 해당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정리하면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읽기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분야의 글들을 비교하면서 읽고 그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편지, 소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단원은 고전소설인 운영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전의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유영이라는 선비가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잠결에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이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운영은 13살에 궁녀로 입궁하여 안평대군을 모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온 김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무녀의 도움으로 운영과 김진사는 사랑을 주고받고 김진사는 운영을 몰래 데리고 나와 도망갈 생각을 한다. 그러던 중 안평대군에게 둘의 사랑이 들키게 되고 운영은 목을 메어 자결한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운영을 따라 죽는다. 유영이 잠에서 깨어보니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남아있었다. 유영은 그 책을 숨겨두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네, 이게 고전소설인 운영전의 내용인데요. 이 운영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운영과 김진사의 감정을 편지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김진사가 운영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운영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수신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릴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사랑하게 된 김진사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네,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편지글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어투가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김진사는 이러한 고전적인 어투로 운영을 사랑하게 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선지로 만남 이후 운영을 잊지 못하는 김진사의 몸에 불망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김진사가 운영을 사랑하게 되어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이 역시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자, 도성 서쪽은 운영이 사는 곳입니다. 운영은 궁녀로 궁궐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운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운영이 있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다 라는 표현은 몹시 서럽다 라는 뜻으로 운영에 대한 김진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침 벽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네, 김진사는 벽틈으로 운영의 편지를 전해받게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운영이 궁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는데, 이것이 옳은 선지가 되는 이유는 편지를 만나서 전해주지 못하고 벽틈으로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새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할 지경이랍니다. 자, 김진사는 운영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소재와 관련되어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인연은 운영이 건넨 편지로 시작되었다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이미 김진사와 운영이 사랑한 이후에 받게 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읽은 김진사는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련 성어로는 전전 반측이 있습니다.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리고 운영에 대한 사랑의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어떠한 약도 효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 지어서요, 여기서 화자는 김진사죠. 자신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선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지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진사가 실제로 몸이 아파서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 아니라 운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어떠한 약도 효과가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사랑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김진사는 궁녀의 신분인 운영과 사랑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죽음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 지어서 김진사는 해당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을 맹세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과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김진사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매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종이는 운영이 보낸 편지이겠죠. 김진사는 운영이 보낸 편지를 받고 목이 매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이 편지도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김진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자, 작년 가을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작년 가을밤은 운영이 김진사를 처음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운영이 김진사를 처음 만났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또 관련 선지에서 김진사와 운영은 작년 가을밤에 처음 만났다. 이것이 모두 옳은 내용이 됩니다.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뵙고, 여기서 군자는 김진사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개로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운영은 김진사의
첫 모습을 천상의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진사의 모습이 출중하다 아니면 김진사에 대한 운영의 호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 지어서 전생의 신선이었으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유배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전생에 실제로 신선이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이 김진사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진사의 첫인상을 신선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김진사에 대한 운영의 호감이 나타나 있다가 옳은 선지가 됩니다. 또한 여인은 난군의 모습이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밟아들어온 신선의 모습에 비견할 만큼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군도 역시 옳은 선지가 됩니다.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운영은 자신의 용모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양의 말하기로서 운영이 자신의 외모를 낮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선지에서 과장된 겸양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제시되었는데요. 겸양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상대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이 겸양의 말하기 방법으로 김진사와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제5세 튄 먹물 한 점. 자, 이 5세 튄 먹물 한 점은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의미하죠. 근데 운영의 5세 튄 먹물 한 점은 운영과 김진사의 첫 만남을 의미합니다. 관련한 문제에서 여인의 5세에 먹물이 튄 사건은 이들의 이별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군이 틀린 선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5세에 먹물이 튄 사건은 이별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아니라 첫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에서 먹물 한 점의 인연으로 시작된 사랑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가 옳은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5세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되올 줄 얼지 알았겠습니까? 김진사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환탄하고 있는 운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는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난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었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백꽃의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의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참아 들을 수 없었어요.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참아 볼 수 없었지요. 근데 여기가 무척 중요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꽃의 두견새 우는 소리, 시어로 찾으면 두견새,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 시어로는 밤비, 뜰 앞에는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그리고 풀,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구름. 네, 요 네 가지 대상이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어떤 감정이 이입되어 있냐면 운영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감정이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운영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기 서글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서글픈 마음을 이러한 4개의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백꽃의 두견새 우는 소리와 오동나무의 밤비
내리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요.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감정이입이 나타난 표현이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2개는 청각적 이미지, 또 2가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차이점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풍에 기대 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 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진사 또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운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에서 김진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선지에서 김진사 또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전전반측해하는 모습을 통해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김진사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초조함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진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한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운영은 난군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진사를 다시 만나보기도 전에 갑자기 자신이 죽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운영은 김진사를 만나기 전에 죽을까봐 근심하였다. 운영은 김진사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라는 옳은 선지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여인이 난군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한탄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 이라는 내용은 그러므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운영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김진사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사에 대한 운영의 사랑의 마음이 과장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천지가 다한다, 바다가 마르다, 바위가 문드러지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가 다하고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지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감정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김진사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한을 바다와 바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역시 옳은 선지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단원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는 서간문입니다. 고전 소설인 운영전에 포함된 편지글이고요. 성격은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고 그러한 슬픔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해서 감상적입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재를 가지고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인 만큼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감정이입을 통해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호소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보다 앞서 나왔던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읽기 목적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읽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이 목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글을 수집할 때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 목록이라든지 서평 등을 확인하여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글의 분야라든지 글쓴이의 관점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정보를 추려냅니다. 각각의 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용한, 쓸모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재구성합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보를 가려내어 화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편지와 관련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 특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구절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냐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보았나요?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사와 운영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김진사와 운영은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운영이 궁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김진사와 운영은 작년 가을밤에 처음 만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김진사를 만나기 전에 죽을까봐 근심하였다. 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죠.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운영이 김진사를 만나기 전에 죽을까봐 근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진사와 운영의 인연은 운영이 건넨 편지로 시작되었다. 물론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과 김진사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아닙니다. 운영과 김진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여기죠. 제5세 튄 먹물 한 점. 이 구절이 운영과 김진사의 처음 만남을 짐작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더 보면 김진사와 운영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건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빈출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정이입에 대한 표현법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절에서 이런 감정이입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5개의 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입과 관련하여 푸는 문제인데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볼까요?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옷에 튄 먹물 한 점입니다.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라든지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는 것,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것, 이것들은 모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영이 슬프기 때문에 운영의 서글픈 마음이 두견새, 밤비, 풀, 구름에 이입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두 개로 구분해 보면 이 두견새와 밤비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로 그 다음에 풀과 구름은 돋아나고 날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인물의 생각 또는 감정을 서술하는 것, 그리고 글의 주된 표현법을 묻는 문제 등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으로는 운영이 김진사에게 쓴 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문과 관련 지어서 첫 번째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은 고전소설 운영전에서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편지글에 나타내려 한 감정들을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그리고 감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 편지글에 나타나려고 하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김진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이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운영의 김진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감정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고통을 담고 있다 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